6강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의 정의론의 전제가 되는 무지의 장막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주장하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심지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도 법에 암묵적으로 합의했기에 이에 구속된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상적 합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중 전체가 동의할 정도로 법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 역시 실제 사회계약의 변형된 대안일 뿐입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1971년 집필한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으로 정의를 생각해 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롤스의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즉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대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원칙을 선택할까요? 저마다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에 유리한 서로 다른 원칙을 선호할 것입니다. 타협에 이를지라도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된 사회계약은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가상의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시 잊게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합시다. 내가 어떤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가 생각한 사회계약의 개념은 이처럼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원칙을 택할까요? 우선 공리주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어쩌면 내가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중의 쾌락을 위해 자신이 사자에게 던져지는 기독교인이 되는 위험을 무릅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선택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몽땅 소유할 권리를 인정할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롤스는 이 가상적 계약으로부터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복지에 대한 고려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공정한 계약인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의 실현을 통해 도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은 자유를 표현합니다. 계약으로 생긴 의무는 스스로 부여한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계약은 호혜라는 이상에서 나옵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상대가 우리에게 준 혜택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에서 발생합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이상, 자율과 호혜는 불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어떤 합의는 자발적으로 맺어졌음에도 서로 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 원칙에 따라 내가 얻은 혜택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원초적 평등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택하게 될까요? 자신이 지독히 가난한 처지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에는 소득과 부의 완전하게 균등한 배분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보다는 나은 방법, 심지어 가장 하층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대신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환경 개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허용한다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롤스의 소위 차등 원칙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차등 원칙은 평등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롤스의 이론은 개개인의 소득이 공정한지 평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롤스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며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권력과 기회의 배분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롤스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빌 게이츠의 재산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사회 체제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회는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보건,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체제가 엄격한 평등만을 추구하는 사회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의 밑바탕에는 사고 실험과는 별개의 도덕적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롤스는 이런 제도가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적 요소에 달려있다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사회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런 임의성을 교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시민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부는 자유시장을 통해 분배됩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기회균등 및 자유시장을 보장하는 체제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에 부합합니다. 이 체제는 출생에 따라 계급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봉건 사회와 카스트 사회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법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매우 균등하지 않게 배분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과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경주에 참가할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정의를 바로잡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경제적 불리함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는 제도적 기회균등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조치들로 이를 실현하려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계층이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능력주의라는 명분에 부합하게 자유시장을 통해 소득과 부가 정당하게 배분되려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 때에만 승자는 포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임의적 요소로 인한 부당한 이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는 하지만 정의롭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 빠른 주자가 되는 건 역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우연입니다.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이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 해도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배분이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롤스가 옳다면 교육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 운용되는 자유시장도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타고난 운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입니다.
소득과 부의 배분이 역사적 사회적 행운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타고난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도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롤스는 능력주의 정의 개념 역시 자유지상주의 개념과 같은 이유로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둘 다 배분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볼 때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관한 자유지상주의 개념과 능력주의 개념에서 모두 발견되는 도덕적 임의성이라는 결함을 감안하면 평등을 보다 강조하지 않는 개념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평등을 보다 강조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과 선천적인 재능의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등주의의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은 능력주의 시장경제 사회의 유일한 대안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평등을 이루는 방법뿐이라고 말합니다. 롤스는 획일화된 평등을 능력주의 시장경제 사회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롤스가 내놓은 대안은 소위 차등 원칙으로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습니다. 이를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도록 독려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둔 대가는 공동체의 몫임을 이해시킵니다. 가장 앞선 주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합니다. 다만 승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차등 원칙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 밑바탕에는 평등에 대한 단호하고 고무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차등 원칙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하자고 주장합니다. 천부적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할 때만 자신들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부적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누구도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를 다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적 요소들의 혜택이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배 정의와 관련된 4가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건 제도 혹은 카스트 제도는 출생에 따라 계층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자유지상주의는 제도적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입니다. 세 번째, 능력주의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입니다. 네 번째, 평등주의는 롤스의 차등 원칙입니다. 롤스는 앞의 세 이론에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 즉 출생,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등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차등 원칙만이 운에 따른 소득과 부의 배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가정하는 논리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연히 얻게 되는 임의적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